안녕하세요. 깨나 소나 소짱치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 학과 사회복지학과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소나 씨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막학기 제 친구인 소짱치 소나짱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근데 솔직히 사회복지학과는 좀 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제 주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가고 싶어하는 과여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학년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1학년 때 진학을 하시면 사회복지학 개론 그리고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지역사회복지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실천기술론이랑 사회복지 행정론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이걸 필수로 듣게 되고요. 4학년 때는 사회복지 법제론을 필수로 듣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원하시면 장애인복지론이나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문제론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괄은 이렇게 듣는 거고 그러면 1학년 때는 대충 어떤 내용? 이제 1학년 때는 약간 전체적인 맥락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사회복지 개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역사 같은 걸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도 이제 과목 이름처럼 인간행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천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기술들을 좀 더 배우게 되고, 3학년 때는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나 행정, 그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 같은데, 뭐 행정도 해야 되고 법도 해야 되고. 맞아요. 약간 사회복지 학문이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실직을 해서 우울증에 걸린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겠죠?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필요할 거고 심리 치료도 필요할 거고 재직 활동에 대해서도 구직 활동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기관들을 연계시켜주는 게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사회나 법이나 행정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사회복지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셨죠. 너무 열심히 배우셨어요. 4년을 배우시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 하면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복지관에서 전화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시달리는 직종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깊게 배우는 학문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선입견에 부딪히기도 하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1학년부터 4학년 계속 복지 관련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게 완전 과학처럼 딱딱 정해진 개념들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팀플이 힘들 맞나요? 그쵸. 팀플이 많죠? 이제 저희 학과에 오시면 이제 예대생들만 집에 이렇게 집에 못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편견. 그렇죠. 이제 집에 자주 못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한 학기에 팀플만 6개, 뭐 개인 과제도 5개, 중간 기말도 다 있었던 적도 있고 최소한 3-4개 정도는 팀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학기. 네,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도 2개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의 환멸이 났을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약간 이게 스트레스가 과다되면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약간 그 학기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약간 학교 3년 다닌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식용과 우리 과도 이제 실습 나가는데 사회복지학과도 실습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학과도 이제 졸업을 하려면 필수로 실습을 나가시게 돼요. 일단 실습은 각자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은
실습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 아 그럼 인턴처럼? 네, 아예 떨어지면 졸업 못해요? 떨어지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서 여름에도 지원하고 겨울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한 학기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실습에 나가시면 일단 그 해당 기관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에 맞춰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실습생들끼리 개발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면 그 클라이언트 분들과 뭐 라포 형성, 쉽게 말하면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라포 형성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본인 실습 갔다 오셨나요? 그럼요. 4학년인데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학대 아동, 학대 피해 아동들 거주 시설에 이제 실습을 갔다 왔었는데 이제 저의 실습처럼 아예 현장 관련돼서 만약에 피해 학대 아동을 데리고 오는 약간 그런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나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들을 많이 만났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식으로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는 실습도 있고 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센터들처럼 약간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을 하시거나 약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복지관을 이해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실습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보통 실습을 나가실 때가 3학년쯤 돼서 나가시니까 그 전에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정하셔서 그 진로에 맞게 실습을 지원하셔서 나가실 수 있어요. 2번, 3번도 나가실 수 있고요. 물론 2번, 3번 안 나가지만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그런 복지사분들 뭐라고 불러요? 그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보통 약간 선입견처럼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저희 학과가 아니신 이상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학대 피해 상황에 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경찰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경찰관 분들과 사실은 복지사 지역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복지사분들이 같이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복지사분들. 그럼 입학하기 전에 이런 거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연한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지켜줘야 될 뭔가 권리 같은 게 있는데 그 권리가 너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감 같은 뭔가 열정 같은 걸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사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과 친구들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소 썼을 때 면접 때 참고하세요. 면접 때 쓰네요. 면접 때 많이 쓰세요. 붙었어요. 제 친구가 붙었어요. 아 이거 써서 네, 제 친구 자소서 멘트예요. 아니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막 각 과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뭐 회계학과면 뭐 수학 잘하냐, 뭐 식영과면 요리 잘하냐, 사회복지학과 하면 맨날 듣는 그런 편견들 그런 거 있나요? 그쵸. 보통 이제 저 사회복지학과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착하네 이런 말을 착하구나 뭐 좋은 일 하시네요 약간 이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착하구나 약간 이런 말 제일 많이 듣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과 학생들은 착한가요? 일단 이제 저희 과랑 이제 팀플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 과 학생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착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따뜻한 가슴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막 봉사 시간 막 1000시간 되고 막 이렇게 우악해요? 우악하냐고요? 아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기준에서는 그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 시간은 딱히 없어요. 근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봉사 동아리나 약간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착하니까 착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그런 경우는 기회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로 정해져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160시간, 130시간 이런 식으로. 졸업 요건 여기는 우리 학교는 졸업 요건 뭐예요? 저희 학교 기준은 일단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부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를 일단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고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참석을 1회 참석을 해야 하고요. 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한번 나가야 합니다. 방학 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 내지는 토익 점수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자격증 둘 중에 하나를 따시면 졸업 요건이 확립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뭐지?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은 대체로 어디를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는지 궁금해요. 저희 학과가 보통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동가족학과를 많이 복수 전공을 해서 아동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복수 전공을 아예 전공 심화를 해서 노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정신보건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기도 하고 내지는 NGO 같은 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다양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갑자기 영문학과, 갑자기 국제통상학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과목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은 어느 방면으로 취업을 할 것인지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뭐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좀 살짝 무너져간다 좀. 일단 저는 기회가 닿는다면 사회복지학과로 일을 하고 싶긴 해요. 제가 피학대 아동이라고 하죠. 학대 피해 아동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유망이 좋은 건 아무래도 노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니까. 네, 아무래도 고령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쪽이 가장 전망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저출산이니까 아동보다는 노인이. 그렇죠. 저출생 때문에 약간 근데 아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아동가족학과 복수 전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동들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노인 쪽으로 좀 더 저희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러면 전체적인 과는 이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회복지학과가 졸업을 해도 사실 페이가 엄청 좋거나 막 대우가 막 좋거나 막 그렇진 않아서 그치 명예 약간 명예 같은 거랑 비슷하죠. 내가 이런 곳에서 종사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맥락이고 제가 전문가로서 여기서 일할 수 있고 이런 맥락이라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갈지 안 갈지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 네, 잘 고민해 보세요. 전 4학년이라서 고민을 이제 할 게 없는데 물론 좋은 학과예요. 혹시 MT 농촌으로 가나요? 농활 막 봉사 막 삽질하세. 제가 이거를 듣고 약간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 말을 제 인생에 처음 들어봐요. 농촌으로 가냐, 삽질하냐 이런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도 이제 술 개짝으로 놓고 술 먹고 많이 취하고 재밌습니다. 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농활은 안 가는 걸로. 아무리 착해도 농촌은. 그렇죠. 농촌은 잘 안 갈걸요? 존중합니다. 미래에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 중학생, 혹시 초등학생 있으시죠? 초등학생들까지를 조언해 주시면 그 조언은? 꿀팁도 알려주세요. 얘들아 갑자기 영상 편지를 해버린다. 열심히 살아야 돼. 앞으로도 대학을 들어가도 힘들 거고 사회에 나가서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편안한 문화를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많이 하고 화이팅. 아니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야 하면 좋은 거라든지 알아두면 좋은 거라든지. 수시로 오는 경우는 봉사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라서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자소서랑 봉사 시간이 사실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조금 유력한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은 성적이겠지만 따라오는 성적은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성적보다도 만약에 포트폴리오나 다른 부분에서 내가 진짜 사회복지학과를 오고 싶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좀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봉사 같은 걸로 본인의 열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시 화이팅! 이제 한 사람이 10걸음 갈 수 있는 사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학과소개학과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하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답장해 주실 거죠? 네. 네, 제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안녕.